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실은 최순실 씨가 수형자 번호 628번을 가슴에 달고 착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로서 이 법정에 처음 앉은 그는 검찰의 공소장 전체 내용을 전부 부인을 했는데요. 실제 어제 현장에서 이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취재한 기자 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와 함께 어제 재판 방청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청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무려 2.66대 1의 네.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예. 수능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선대식 기자도 당첨이 된 겁니까? 뭐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일반 방청객들은 네.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얻었고요. 네.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추첨 정도만 했고요. 네. 뭐 운 좋게도 저는 좀 앞쪽에 그리고 이제 법정에 이제 왼쪽 편에 앉아서 네. 최순실 씨의 표정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 취재 특혜. 네. 취재 운이 좋았네요. 예. 그렇죠? 그 자리도 뒷자리로 배정받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않고요. 취재하기 매우 어려운데 네네. 저도 봤어요. 신문에 선대식 기자가 앞줄 두 번째 맨 좌측에 네. 노트북 켜놓고 있는 거. 네. 또 재밌는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게 법정이다 보니까 뭐 기자들이 조용히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제 최순실 씨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고 얼굴도 예. 보이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뒤에서 이제 뒤에 있는 기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 재판 중에 예.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 기자가 예.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네. 다행히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용감한 기자네요. 법정에서 예. 이렇게 좀 뭐 소란은 아니겠지만 아. 이렇게 소란을 하게 되면 20일 이하의 감치에 들어가서 그럼요. 네. 제가 실제로 감치당할 뻔했었어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서부지원의 그 무슨 폭력 사건 네네. 그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그 재판장이 퇴정하지 않은 불 꺼진 법정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뭘 놓고 가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는데 네. 그 재판장이 퇴정하지 않은 법정에 들어왔다고 당시 감치 대상자라고. 예, 그게 예.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법원이 얼마나 지금도 버벅거리게 되네. 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예, 나가지고 네. 뭐 신성한 법정 운운함에 했던 네. 그 판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 하여튼 뭐 요새는 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좀 그렇군요. 정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위기. 그렇군요. 네. 용감한 기자. 그렇군요.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네 그렇죠. 국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 법정 바깥에서도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네. 이제 2시 10분에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네. 제가 점심 먹고 뭐 1시쯤에 이제 법원 쪽으로 들어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법원 경내에 경찰 버스가 쭉 세워져 있고 차벽? 네, 뭐 차벽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경찰 버스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네. 뭐 차벽 비슷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겠죠. 그래요? 뭐 이제 막으려는 건 아니고 이제 길가에 이제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여러 대가 있었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주요 길목에서 좀 네. 많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법정 말고 이제 법원 내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좀 놀랐었는데요. 네. 이제 법원 경비관리 대원들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그분들이 각 층마다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표차를 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네. 그 표차를 검사하는 법원 관리대원만 되게 여러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삼엄한 분위기에서 삼엄한 경계 속에서 네. 재판이 진행이 됐다. 예. 그렇지만 법정 안에서는 기자가 외마디를 외치는 이런 재밌는 풍경도 예. 연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예정대로 2시 10분에 딱 시작을 했으니까. 예, 뭐 2시 뭐 11분쯤에 재판부가 들어와서 네, 시작이 그렇군요. 됐는데요. 최순실 씨는 몇 시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뭐 이례적인 네.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피고가 먼저 들어오죠. 보통은 이제 뭐 피고인과 변호인, 뭐 검찰도 네. 다 착석한 상태, 뭐 방청객들도요 다 그렇습니다. 착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예, 다 일어서서 기립하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예. 근데 재판부가 들어왔는데도 최순실 씨가 이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피고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 재판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최순실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가 오늘 출석한다. 그래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렇게 네. 밝혀서 다들 최순실 씨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최순실 씨는 안 들어오고 재판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순실 씨가 그는 갑자기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최순실 씨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나 싶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재판부가 앉더니 그제서야 이제 피고인 이제 들어오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서 피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재판 치료 좀 많이 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이례적이네요. 원래는 제일 먼저 뭐 변호인 피고인이 피고가 미리 이제 들어와서 앉아있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네. 검찰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네, 재판부 방청객 착석하고 네. 재판부 들어오면 기립하잖아요. 뒤에 네, 있는 네. 분이 그래서 전부 일어나 가지고 네, 재판부 앉으면 그다음에 앉고 사실 이것도 약간 권위적인 뭐 네.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 지켜지지 이번에는 않아요. 최순실 씨가 제일 마지막에 아마도- 재판부보다 권력 서열대로 하는 건가? 글쎄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 이날은 특별히 이제 재판 이유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재판 뭐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 말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추측하기로는 네, 법원 관계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한 그러죠.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럼 기자들이 해명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추측하기로는 이례적으로. 이제 재판 시작하자마자 재판부에서 이제 촬영 기자,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 기자와 네. 그러니까 사진 기자와 방송 카메라 기자한테 이제 촬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뭐 1분 남짓 1분 좀 30초 주어줬습니다. 하더군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들어오자마자 뭐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최순실 씨를 배려한 게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뭐 난리 좀 났을 텐데. 계속 플래시 터지고 또 방청객들도 뭐 웅성웅성대고 좀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좀 과도한 과도한 배려네요. 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예. 없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를테면 다른 잡범들이나 물론 그렇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리도 없지만 네, 네. 잡범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엄청난 국정농단의 네. 핵심 당사자인데 예. 법원의 배려로 네. 1분 30초만 촬영을 하고 다 카메라는 빠지도록. 근데 원래 법정에서는 네, 안 촬영이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걸 허용을 해준 것은 네. 뭐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1분 30초 동안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이제 다들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앞에서 최순 바로 씨가 쫙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네. 근데 뭐 우주의 기운이 좀 느껴지던가요? 좀 긴장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보도 사진으로도 봤겠지만 눈매가 아주 좀 날카롭잖아요. 보통은 최순실 씨 사진이 아마 지금 준비가 예. 됐을 텐데요. 저희 자료 화면을 좀 띄워놓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네. 저희 쪽을 보지는 않아서 그걸 네.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네. 어쨌든 보통의 이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음. 뭐 이제 뭐 참 반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네. 이렇게 눈을 날카롭게 뜨진 않는데요. 네. 근데 최순실 씨는 저렇게 날카롭게 뜨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지나가고 거야. 그리고 딱 그게 피고인석에 느껴져요. 앉을 때도 예. 보통 고개 숙이고 앉을 텐데 방청객 쪽을 좀 그러니까 좀 뭐 째려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노려봤다고 어떤 네, 그 뭐 썼더라고요. 보도 사진으로 이제 예. 독자나 그 무서워요, 청취자분들이 저 사진. 보시겠지만 이제 그만 바꿔주세요. 이제 저렇게 응시하면서 앉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니까 그 순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1분 30초 지난 다음에 네, 카메라 기자들이 빠지니까 다시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 30초 촬영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쳐들었다. 뭐 쳐들었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만 고개를 숙이고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원,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재판이 진행되는 네. 내내 그러면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계속 거죠. 정면을 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네. 그가 고개를 숙인 순간은 카메라 플래시가 네, 그렇죠. 터졌던 1분 30초가 유일했다. 예, 딱 그건 90초만 맞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팩트네요. 90초만 고개 숙인 최순실. 네. 그죠? 그래도 뭐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 소환됐을 때 뭐 죽을 죄를 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었잖아요. 예, 모자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막 예, 신발을 예, 한 짝 그렇죠. 잃어버리고 막 난리. 그래서 재판 법정에서도 아마 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었죠. 예. 그렇군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랬어요. 네.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공황이 이제 아니라 국정조사에 못 공황장애. 그래서 나겠다고 했죠. 공황 가는 걸 좀 어려움이 있나 예, 이런 예.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네. 건강 상태는 좀 어떻든가요? 그 뭐 이제 오늘 재판 첫 재판인데요. 근데 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예. 이제 본격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흠. 보통은 변호인과 검사들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네네. 뭐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할지, 그 쟁점은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지를 좀 다루는 네. 날이라서 이제 피고인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음. 이날 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안 출석하지 나왔죠. 않았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가 정말 공황장애라고 네. 한다면 뭐 당연히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굳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시한 어디 아픈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보도 사진으로도 예. 보셨겠지만 뭐 눈매나 이런 것들이 예. 아픈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조사의 불출석 사유서로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네. 아파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매서운 정치인들 전 국민한테 생중계로 네. 돌아가는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싫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다면 22일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재판 자체는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됐습니까? 네. 앞서 이제 전부 부인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뭐 우선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검찰이 이제 공소 사실 요지를 네.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변호인 쪽에서도 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뭐 부인하고 어떤 부분은 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주 세게 공소 사실 요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국정농단, 국정 개입, 박 대통령과의 뭐 이제 공모 공모관계. 이렇게 세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쪽에서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그 우선은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혐의 대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과 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 벌인 일이라고 그렇죠. 이제 나와 예. 있는데요. 변호인 쪽에서는 공모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위증교사도 있고. 우선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이제 뭐 파괴라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근데 변호인 쪽에서는 그건 사무실 정리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증거인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무실 사무실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했다. 했을 뿐이다.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술은 해서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뭐 네. 이런 거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그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나오진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얘기했는데요. 네. 근데 그 최순실 씨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 인정했고요. 네. 공무상 이제 공모한 거 비밀 맞다. 부서를. 예.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네. 최순실에게 자료를 넘긴 게 맞다라는 네.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의 네. 변호인의 진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은 거기는 빠져나가겠다는 빼곡한 거긴 수첩, 네, 나도 그쵸? 시켜서 했을 예. 뿐이다. 근데 내가 어쨌든 뭐 한 거 아니다 이런 근데 거잖아요. 이제 박 대통령이 시켰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미르재단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 줬는데 네.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봤더니 미리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네, 그래서 예. 뭐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비서관 실세가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했는데 예. 근데 뉘앙스는 이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빠지고. 그래서 재밌는 건 최순실 씨만 부인하고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이 맞다. 인정하는 쪽으로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요. 네. 그 겉으로는 한편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 수교 이런 얘기 나왔고 지난 뭐 그 공동 정범 예, 공동 정범, 공동 죄송합니다. 이게 조폭 용어인데 수괴 이런. 아니 근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수괴라는 예. 표현이 그 간첩 사건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네. 네, 여하튼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정범 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지만 네. 그 사실 서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최순실은 나는 모른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했나 보지. 뭐 이런 거고 음. 박근혜 대통령은 눈도 나한테 똑바로 못 뜨던 게 네. 모른다 나는.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내가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내가 뭐 10원 한 장 사익을 취한 게 네, 없다. 맞습니다. 죄가 있다면 최순실. 네, 뭐 이게 네. 이제 어제 나온 그 답변서의 핵심 예, 내용 아니겠어요? 이러면 그 재판 그 법정에서 네. 자기들끼리 머리 뜯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뭐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러면서 그죠? 네, 그렇죠. 어, 네. 참 재밌는 재판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건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치열한 네. 사실관계를 다투는 음. 법정 공방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근데 보이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뭐 혐의를 부인한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지켜봤던 거는 네. 이제 최순실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 주요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증거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녹음 JTBC 보도한 태블릿 태블릿 PC 내용 PC.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요. 네, 녹음 파일. 어쨌든 그 최순실 씨 변호인은 이게 모든 게 다 감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 내용도 예, 그래서 모든 걸 감정해야 된다. 내가 한 말인지 좀 다시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첩 같은 경우는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이 쓴 건데 진짜 쓴 게 맞는지 사실과 확인해보자. 좀 다른 것 같다라고 그래서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내용만 보면 되지 굳이 감정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최순실 씨가 뭐 미르재단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네. 근데 굳이 이제 최순실 씨 변호인은 이것도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이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증거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뭐 이제 양형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양형.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큰데 어쨌든 JTBC 보도로 인한 이제 태블릿 PC로 최순실 씨가 보고 뭐 연설문을 이제 뭐 얘기하고 했다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다 인정이 돼 버리면 이제 괘씸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양형이 꽤 많이 나올 텐데 네. 이게 뭐 부인이 되면 좀 양형이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양형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네, 거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또 도와주는 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나올 텐데요. 네. 이제 태블릿 PC가 중요한 증거인데, 근데 뭐 1심 재판에서 이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의심받게 되고 뭐 네.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네. 뭐 헌재에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 씨한테 뭐 이제 뭐 중요한 기밀들을 이제 유출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키친 캐비넷 얘기하면서 그냥 네. 친한 그쵸. 사람한테 얘기했을 네. 뿐이다. 부엌 네.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상호 대표는 뭔 소리냐 프로포폴 캐비넷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거 능력 자체를 없도록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의결을 네, 또 거기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려는 그런 네. 의도가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체다, 공동수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다음 기일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그 이제 어제로부터 10일 뒤인 29일에 열립니다. 네. 29일에요. 그럼 네. 29일은 어떤? 29일도 또 그 준비 네, 2차 준비 기일이 되는 기일이고요. 겁니다. 그 이제 어제 검찰에서 새로운 뭐 증거 목록들을 다시 제출을 했고요. 네, 어떤 증거 목록을 제출? 그 아마도 최순실 씨와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기소된 다음에 계속 구치소에 있었는데요. 예. 계속 구치소에서 뭐 조사를 했던 내용도 있고 추가로 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네.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 증거로 좀 채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롭게 추가된 증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내년 초에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소됐을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의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난달 11월 뭐 20일쯤에 기소가 됐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피고인들 변호인 쪽이 좀 시간을 좀 달라. 늦추려고 하는 네, 거군요. 약간 그런 게 예.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재판부가. 네, 근데 이제 네. 변호인을 63회나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변호인 접견권을 63회나 이제 해줬다. 했다는 건데요. 네. 나가서 사실은 입 맞춘 거 아니냐, 증거인멸도 교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 변호인이나 통해서 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뭐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도 뭐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바로 검찰로 들어가지 않고 31시간이나 시간을 네, 줬잖아요. 시간을 주고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뭐 그 시간에 충분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순실 씨도 증거인멸 교사로 이미 네.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예. 충분히
또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제 예.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위증 교정, 관련된 예. 이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금 뭐 수용자의 네. 모습으로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단서들이 네. 다종다기한 네. 형태로 좀 의혹도 갖게 네. 하고 또 드러나는 측면도 네. 있고 뭐 이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통은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모든 걸 자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사과해 구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은 이제 부인하는 쪽으로. 좀 다퉈보겠다 이랬다면서요. 네네. 예, 이제는 뭐 법정이니까 네. 내가 좀 사실관계를 좀 다퉈봐야겠다 예. 이런 태도였다면서요.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입장을 좀 밝힐 기회를 줬는데요. 네. 최순실 씨는 처음에는 뭐 그 독일에서 귀국해서 뭐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뭐 자백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늦은 시간까지 치조를 받았다. 네, 새벽까지. 네, 새벽까지 치조를 받았고 그리고 그 좀 정확한 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뭔 소린가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근데 네. 재판부가 그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라고 했을 네. 때 그렇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랬다면서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변호인의 얘기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왜 밤늦게까지 치조를 받았다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요? 예, 변호인이 이제 그 어제 재판 말미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밤 늦게까지 수사를 했다. 밤늦게까지 수사한 게 인권 침해다. 예. 뭐 이제 검찰 가면 다 밤늦게 16시간씩 네. 다 수사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강압 수사 논란도 이제 또 다른 재판 전략 중에 하나인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참 만만치 않은 재판이다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재판부도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도 있겠다. 네. 이런 걱정과 우려도 좀 듭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다 많이 돼가지고요. 예. 그 특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대통령 계좌 추적하겠다 그래서 모든 네. 귀와 눈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이제 뭐 한 보도 내용인데요. 네. 뭐 당장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얘기 먼저 하면 다 또 치우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예고편 같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대통령이 뭐 직접 본인의 계좌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 좀 보통의 경우에는 낮다고 보이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 관리 뭐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과도 연관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더라고요. 네. 정유라 씨는 또 왜 안 오는 거고 네. 독일의 검찰은 왜 정유라와 최씨 모녀를 그 뭡니까 저기 그 뭐죠 저기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생방송 중에. 네. 그래서 뭐 그, 조사를 한다고 네. 자금 추적 관련해 뭐, 가지고 예. 저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관이 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우선은 뭐 특검에서는 뭐 당장 뭐 박 대통령의 뭐 계좌라기보다도 우선은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좌부터 추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거든요. 네. 뭐 이제 검찰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이제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네.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혜들을 줬죠. 예. 뭐 실제로 면세점 다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용 이번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아주 그렇습니다. 본인 승계와 관련된 예. 국민연금 예. 찬성하는 경우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황상 보통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네. 이제 당시에 법조계 뭐 특히 민변 이런 데서는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다. 야당에서도 이거는 대통령 면죄부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죄 수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 총수들을 뭐 다시 소환하거나 출국 금지하거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와 함께 그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을까 네. 하는 의심도 이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네네.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4천만 원? 네네. 그 얘기 이외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그런 아니면 것도 뭐- 포함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최순실 씨가
뭐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밝혀진 게 없지만 박 대통령이 이제 노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뭐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자신의 노후를 네, 위해서 이런 미르와 얘기도 K스포츠 재단을 나왔잖아요. 활용했다. 그러니까 예, 다시 그렇죠. 말하면 박 대통령이 굳이 뭐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뭐 미르 K스포츠 재단 운영권을 맡겼겠느냐. 이건 다 박 대통령의 노후가 아니었겠느냐.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뭐 뇌물을 받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가족인가요? 그래서 연좌제 얘기를 쓴 예 겁니까? 그런 얘기를 썼긴 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의심에서 네. 이제 계좌 추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독일 검찰이 네.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네. 돈 세탁 혐의로 지금 계좌 추적도 하고 있고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고 네. 따라서 수사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원하면 체포해서 정유라 네. 씨를 한국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 검찰은 아직도 음. 정유라 씨 행방에 대해서 포착을 안 그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독일 지난- 유학생들도 지난주에 찾았는데 말이죠. 박영수 특별검사와 기자들끼리 좀 오찬 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때도 정유라 씨 소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네, 기자들이. 박영수 특검한테요. 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뭐 이제 아주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미 정유라 씨의 뭐 이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유라와 관련해서. 네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 관계자와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자들과의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정유라 씨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최순실 씨가 했겠지 뭐 정유라가 했겠느냐. 그래서 정유라는 굳이 뭐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면 되게 아니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아니, 근데 교육부에서도 당사자예요. 삼성으로부터 예. 직접 특혜를 받은 당사자고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받은 당사자고. 근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네. 그 최순실 씨 들어오는 날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유란 네. 좀 봐줘. 네. 걔 20살이야. 네네. 뭐 이런 건데 나중에 봤더니 뭐 아이도 있는 그쵸. 엄마고 애기 엄마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성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금메달을 네. 들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게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유라 씨가 먼저 들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뭐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또 어쨌든 뭐 특검은 이제 정유라 씨를 곧 소환할 그렇군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죠. 네네 그 이제 매일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네. 하는데요. 어제도 했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오전에는 하진 않고 네. 오후에 이제 네, 했고 했고요. 오늘도 오늘도 이제 오전에는 하지 않고 오후에는 네. 했는데 뭐 오늘 이런 핵심 내용 어떤 걸까요? 그 아마도 이제 내일 이제 특검에서 현판식을 갖습니다. 아, 내일 뭐, 현판식. 예,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데요.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이 주어지고 네. 7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70일 이후에 따로 30일 더 이제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행한테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수사 준비 기간에는 좀 물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뭐 본격적으로 뭐 수사를 하긴 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네. 아마 그와 관련해서 좀 오늘 브리핑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특검의 수사 속도가 네. 엄청 빨라질 수 있다. 예, 예. 이런 걸 예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저희가 필요하면 내일 네. 또 전화로 연결해서 특검 수사 상황을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